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잘 먹고 잘 자는 게 건강의 기본이죠. 그런데 한국인들 절반 가까이가 숙면에 어려움을 겪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 10명 중에 4명 정도는 주 3회 이상 숙면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면 부족의 주요 원인으로는 스트레스가 가장 많았고요. 불안, 재정적 압박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한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 13개 국가에서 3만 26명을 대상으로 진행이 됐는데 한국인은 1,500명이 참여했습니다. 숙면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수면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한국인의 17% 역시 수면 부족을 겪고 있지만 참고 지낸다고 답했습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한 경우 집중력 향상 등 긍정적 효과를 경험할 수 있지만 수면의 질이 낮은 사람은 짜증과 집중력 저하 등의 불편을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면의 질은 남녀 가운데 여성이 상대적으로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려고 누웠는데 어떨 때는 한 30분, 1시간, 2시간 걸릴 때도 있습니다. 네, 우리 옛말에 잠이 보약이라는 말이 있죠. 그만큼 살아가는데 있어서 잠이 중요하다는 얘기일 겁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대인들은 수면 장애를 겪고 있는 분들이 많죠. 자, 그렇다면 잠은 얼마나 또 어떻게 자야 건강한 수면이라고 할 수 있는 걸까요? 한국인 최초로 미국 수면학회 펠로우로 선정된 서울대학교 병원 신경과 정주영 교수와 잠에 대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 이 잠에 대한 책을 내셨더군요. 저도 조금 아직 다 못 봤습니다만 이 눈에 띄는 내용 중에 하나가 OECD 국가 국민들 가운데 한국인이 가장 잠을 못 잔다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한국인이 가장 세계에서 잠을 적게 나는 나라로 통계가 나왔는데요. 잠은 사회 문화적 현상과 네. 무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회 문화적 현상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업무가 과도하고 또 공부에 또 많이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수면 시간이 부족하게 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수면 시간이 충분히 주어진다 하더라도 밤늦게 전자기기를 사용한다든가 네. 해서 수면 시간을 줄이게 되는 그런 성향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4,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요. 네. 성인 응답자의 한 66%에서 자기 전에 30분 이상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다. 주로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같은 동영상을 보게 됨으로써 네. 수면 시간을 줄이게 되는 거죠. 요컨대 이제 인간은 스스로 잠을 줄이는 유일한 동물입니다. 이러한 성향들이 현대 사회가 발달하면서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유독 더 그런 성향이 강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 사람들은 이 잠을 안 자는 겁니까? 아니면 못 자는 겁니까? 예,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니까 잠이 부족하기도 하고 네. 또 일부러 잠을 잘 수 있는 시간이 예. 있다 하더라도 스스로 줄이는 거죠. 일부러 안 자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한때는 이게 잠을 적게 자면 부지런하다는 소리 들었던 시대가 있었는데요. 네. 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사당 사당 오락해서 오락, 네. 4시간 자면 대학 가고 네. 5시간 자면 떨어진다. 네. 이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이제 최근에는 수면이 부족하면 각종 질병을 유발한다. 이런 연구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우리가 산업화 시대에는 적게 자는 것이 미덕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수면이 부족한 상태에서 만성적으로 10년, 20년 이렇게 지속이 되면 만성 질환의 위험이 증가하는데 연구에 의하면 보통 심혈관 질환이나 그다음에 암, 심지어는 치매까지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수면 부족이 치매도 일으킵니까? 네.
그 많은 연구 결과에서 이제 잠이 부족한 경우에 치매가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네. 한 연구 결과를 소개시켜드리면 영국에서 10만 명을 25년간 추적 관찰을 해보았더니 굉장히 오랫동안 봤군요. 네, 수면 시간이 부족한 분들이 정상적인 수면 시간을 취하는 그런 분들에 비해서 치매 발생률이 30%나 더 증가를 했습니다. 네. 수면 부족이 치매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게 참 좀 무서운데요. 이 잠을 그러면 정말 잘 자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자, 그렇다면 과연 건강한 수면, 이 단잠, 꿀잠을 자려면 어떤 조건들이 필요할까요? 네, 우리가 밤에 잘 자고 나면 아침에 개운하고 그렇죠. 에너지가 넘치고 네. 의욕이 생기고 행복감이 느껴집니다. 네. 이게 바로 건강한 수면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럼 건강한 수면은 어떤 수면을 말하냐 하면 네. 일단 수면 시간이 충분해야 됩니다. 시간. 네, 예. 아울러서 수면의 품질, 수면의 질적인 네. 측면도 좋아야 되고요. 질. 예. 세 번째로는 자신의 사회 활동과 부합하는 수면 주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 아무 때나 자고 아무 때나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예. 본인의 활동 시간에 맞는 그런 수면 주기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세 가지 조건, 수면의 양, 질, 그리고 타이밍 이 세 가지가 중요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간부터 볼까요? 하루에 네. 7시간에서 9시간 정도 자는 게 적당하다고 하던데 네. 자, 그 이상 더 자는 거는 좀 해롭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럼? 네, 맞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적게 자는 거는 해로운지로 이제 다들 이해를 네.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이제 무조건 많이 자려고 또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수면 시간과 건강과는 이 화면에서 보이시다시피 U자형 관계를 보입니다. 그래서 7시간이 가장 위험률이 적고요. 너무 적게 자도 그렇지만 9시간 이상 너무 많이 자는 경우에도 사망률이나 만성질환의 위험이 이제 증가합니다. 예를 들자면 100만 명 이상 그 환자들 대상으로 추적 관찰을 해보았을 때 9시간 이상 자는 분들이 사망률이 한 20에서 30% 정도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수면은 다른 모든 우리 신체 기능과 마찬가지로 과유불급이죠. 네. 필요 이상으로 너무 지나치게 많이 잠을 자거나 또는 오래 누워 있는 경우에 건강에 좋지 않겠습니다. 저는 피곤할 때는 작정 계속 자는 게 좋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런 상식이 좀 깨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건강한 수면을 위해서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네. 뭘 해야 되는 일들이 있을까요? 네, 사실 우리가 잠을 잘 자는 분들은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네. 잠은 노력하지 않고 저절로 찾아오는 것이 우리 원래 생체 기능입니다. 그러면 좋죠. 네. 네. 그런데 이제 잠을 평상시에 등한시하게 되면 잠을 잘 못 자는데 잠을 잘 자기 위해서는 자기 전에 준비 운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전에 어떤 취침 전에 일련의 행동을 수면 루틴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수면 루틴을 매일매일 반복해서 습관화하면 잠은 저절로 올 수가 있겠습니다. 아이들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네. 아이들은 이제 부모들이 잘 때가 되면은 자 이제 잘 시간이지 하고 양치질 시키고 네. 옷 갈아입히고 그다음에 이제 불을 어둡게 하고 네. 이제 침상에서 책을 읽어주면 동화책을 읽어주는. 네. 그럼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아이들은 잠에 빠지죠. 네. 성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인도 바로 잠을 잘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이러한 수면 습관을 항상 길들여서 루틴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그 개인별로 루틴이 다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네. 저 같은 경우에 옆에 집사람한테 동화책을 읽어달라고 부탁하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떤 루틴이 있으면 좋을까요? 네, 수면 루틴은 사실은 별것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우선은 자기 전에 업무 스위치를 끄는 게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네. 업무 스위치를 끄고 스마트 기기를 멀리 하고요. 네. 그다음에 잠옷 갈아입고 뭐 세수하고 양치질하고 그다음에 조명은 좀 어둡게 하고 네. 잠자리를 보고 그런데 개인적으로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자기에 맞는 어떤 수면 루틴을 설정해서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반복을 해서 그냥 습관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딱 돼서 내가 이제 양치질 딱 시작하면 내 뇌한테 이제 잘하고 하는구나 수면 모드로 전환시키는 신호를 주게 되는 겁니다. 네, 반대로 잠을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어떤 요소들을 제거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제 잠을 잔다는 것은 각성에서 수면으로 갑자기 전환되는 게 아니고요. 각성 모드에서 수면 모드로 점진적으로 전환을 하는데 수면 루틴은 이제 수면 모드를 이제 올려주는 거고 네. 반대로 이제 각성 모드를 이제
다운시켜주는 것을 해야 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인데 아까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업무를 중단해야 됩니다. 일을 하지 말아라. 예. 예. 적어도 1시간 전에는 업무 스위치를 끄고요. 두 번째로는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지 않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유튜브를 보거나 인스타를 많이 하면 이런 스마트 기기를 보게 되면 뇌가 당연히 계속 흥분하고 각성하게 네. 되겠죠. 두 번째로는 이런 스마트 기기에서 나오는 그 빛이 우리 수면에 도움이 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을 억제시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효과에 의해서 자기 전에 스마트폰 기기를 보는 것은 이제 수면을 개시하는데 매우 안 좋겠습니다. 네, 이런 불안 요소들이 생기면 결국은 이제 수면 장애라는 걸 겪게 되는데 네. 수면 장애라는 것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수면 장애 또는 수면 질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런 수면 질환을 앓게 되면은 첫째로 숙면을 방해하게 되고요. 결국은 그렇게 밤에 제대로 못 자면 수면 시간도 부족하게 만듭니다. 네. 그래서 수면 장애는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불면 장애, 수면 호흡 장애, 사건 수면, 하지 불안 증후 등 굉장히 다양한데요. 네. 이러한 증상들이 밤에만 우리가 겪는 것이 아니라 이 밤의 증상으로 인해서 낮에 이제 기능 장애를 초래하게 됩니다. 낮에 많이 졸립거나 네. 피로하고 집중력 떨어뜨리고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는데 우리가 가벼운 뭐 수면 장애는 굳이 다 병원에 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하지만 일주일에 한 3일 이상 그것도 한 3개월 이상 지속된다면 네. 전문가 도움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의 잠의 질은 어떨까? 저희가 체크리스트를 주신 대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화면에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이거는 좀 오래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직접 한번 채점을 해보시죠. 이 채점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네, 요 수면 건강 자가 진단표는 네. 미국 수면재단에서 이제 개발한 수면 건강 지수인데요. 네. 6개 항목이 있습니다. 보시면 뭐 간단합니다. 얼마나 규칙적으로 자는지, 본인의 수면에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각 항목별로 5점 만점으로 돼 있어서 네. 총 30점 만점입니다. 네. 그래서 10점 미만이면 이제 불량으로 수면에 이제 건강이 안 좋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경우는 반드시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게 좋겠고 10점에서 20점 사이면은 이제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0점 미만이 나와서 지금 병원을 가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됐다면 뭐 병원을 가야 되겠습니다만 병원 가기 전에 집에서 잠의 질을 좀 높이기 위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네, 우선은 그 본인의 수면 상태를 그리고 수면 습관을 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매우 도움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실제 임상에서도 환자들한테 많이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요. 수면 일기나 또는 수면 일지를 간단히 쓰게 합니다. 뭐 종이도 할 수도 있고요. 최근에는 앱이나 네. 스마트워치 등을 이용할 수도 있는데 단순하게 몇 시간 자느냐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 자고 언제 일어나고 도중에 몇 번 깨고 주중과 주말의 시간들 보면서 본인의 수면 습관을 체크해 보면 나의 지금 수면 건강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네. 있겠습니다. 네, 자, 수면 부족 한국인만의 문제는 아니죠. 자, 일본에서는 수면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카페 캡슐까지 등장했는데요. 리포트도 보고 가겠습니다. 커피 브랜드 네스카페는 다음 달 17일까지 일본 도쿄의 매장에 수직형 수면 캡슐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벤처기업 지라프넵에서 개발한 이 수면 캡슐은 누워서 자는 형태가 아닌데요. 선 듯 앉은 듯한 자세로 자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자세로 잠이 올까 싶지만 소음 차단에 내부도 어두워서 금방 잠이 든다고 합니다. 환기 장치가 설치된 것은 물론이고요. 충전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전기 콘센트와 밝기 조절이 가능한 조명도 있다고 합니다. 이용료는 커피 한 잔을 포함해 30분에 825엔, 우리 돈 약 7,600원이라고 네스카페 측은 밝혔습니다. 네스카페는 일본인들의 수면 부족 등에 주목해 2년 전부터 정식으로 수면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커피를 마신 직후 15분에서 20분 정도의 낮잠을 자는 이른바 파워냅이 인기를 끌기도 했습니다. 자, 저 자세가 마치 뭐 학교 다닐 때 네. 책상에 누워서 자는 자세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잠이 잘 오는가요, 저게? 뭐 우선 우리가 좀 잘 자려면 가장 편안한 자세로 누워 자는 게 제일 좋긴 하겠습니다. 뭐 여의치 않다면 저런 자세도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될 것 같긴 합니다. 안전한 것보다는 낫겠습니다. 네. 자, 교수님 오신 김에 저희가 그럼 잠에 대한 오해와 진실 파넬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번 카메라가 좀 주민해 주시고 카트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에 대한 오해와 진실입니다. 자, 1번. 밤에 일찍 자야 키가 큰다.
이건 좀 뭐 아이들 키울 때 아이들 빨리 재우려고 하는 소리인데 네.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대체로 맞긴 하지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네. 왜 그렇습니까? 네, 우리가 이제 그 성장 호르몬은 잠들고 한두 시간 지나서 가장 깊은 수면을 취할 때 나타나는데요. 네. 그게 어떤 특정한 절대적인 시간, 10시에서 뭐 12시 사이에 자야 된다던가 이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수면 습관이나 생체 시계 유형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사람은 조금 성장 호르몬이 그 뒤에 나오는 거고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좀 빨리 나오기 때문에 절대적인 시간보다 그 얼마나 깊은 수면을 자는 타이밍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이건 일단 그럼 세모로 결정하겠습니다. 네. 자, 종달새형,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종달새형, 그리고 밤에 늦게 자는 올빼미형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습관으로 결정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립니다. 네. 아닙니까? 그럼 뭐로 결정되는 거죠? 물론 이제 습관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우리가 이게 언제 자고 언제 일어나는 것은 생체 시계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생체 시계는 유전자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유전자다. 그래서 유전적인 경향이 상당히 강합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뭐 너무 늦게 잔다고 해서 아이들을 혼내고 그러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자, 이건 X입니다. 그럼 X. 네. 자, 수면 부족은 비만의 원인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럼 잠을 안 자면 살이 찐다. 네. 잠을 잘 자야 살이 빠진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이제 이게 하루 이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만성적일 때 이제 영향을 미치는데요. 만성적으로 수면이 부족한 국내 연구를 한번 제가 소개시켜 드리면 한 8,000명을 대상으로 성인 남녀를 조사해 보면 5시간 미만 자는 분들은 비만율이 25%가 더 높습니다. 특히 복부 비만이 더 증가하는데요. 우리가 안 자면은 그 밤에 야식이 땡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 야식 중에서도 칼로리가 높은 단짠이 더 땡기게 됩니다. 그게 연구 결과에 다 나와 있고요. 우리가 안 자게 되면 뇌에서는 에너지를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식욕을 촉진시켜주는 호르몬을 분비를 시키고요. 반면에 자지는 않지만 에너지 소모량은 좀 적죠. 그래서 에너지는 필요하니까 섭취는 많이 하는데 소모는 적어지기 때문에 살이 찐다는 말씀이시죠? 살이 찌고 밤늦게 밥을 먹게 되면은 또 이제 잠드는데 수면의 질이 안 좋고 수면 시간이 짧아지니까 악순환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 비만이 이제 더 가속화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졸음을 쫓는데 커피가 도움이 된다.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세모입니다. 세모입니다. 도움도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한다. 되지만 커피만으로는 이제 부족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여러 가지 궁금증까지 풀어봤는데 시간이 다 돼서 지금 빨리 끝내라고 달립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잠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와 진실을 풀어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정기영 서울대병원 신경과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클릭 두 번째 검색어는 수명 5년 늘리는 좋은 잠습관입니다. 잠이 보약이라는 말이 있죠. 최근 미국 하버드 의대 연구팀이 좋은 수면 습관 5가지만 지켜도 수명이 최대 5년 늘어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해 화제입니다. 연구팀이 꼽은 5가지는 먼저 하루 7, 8시간 자기, 중간에 깨지 않기, 일주일에 2번 이상 잠드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 그리고 일주일에 5일 이상 잠잔 뒤 충분히 쉬었다고 느낄 것, 숙면을 위해 약을 먹지 말 것입니다. 2013년부터 2018년 사이 17만 2천 명을 대상으로 각 습관을 1점으로 자신의 점수를 매기게 했는데 다른 요인의 영향을 제거할 경우 5가지를 모두 지켜 5점인 사람은 남성의 경우 기대 수명이 4.7년, 여성은 2.4년 늘어난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또 모든 원인의 사망 중 약 8%는 수면 패턴이 좋지 않아 발생했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누리꾼들은 잘 시간 부족한 한국인에게 경종 울리는 얘기, 습도 맞추고 따뜻하게 자면 도움돼요. 저런 습관 마음대로 된다면 무슨 걱정 있겠습니까?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코골이는 숙면을 방해하는 가장 흔한 질병입니다. 코골이로 10년 넘게 나쁜 수면을 취했던 윤성용 씨는 최근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 같다고 느낍니다. 집사람하고 대화가 뭐 어제 그제 아니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도 이제 제가 기억이 안 나기 시작하고 60대 오수재 씨는 4년 전 코골이 치료 후 잠을 잘 자면서 기억력이 좋아진 것처럼 느낍니다. 회복이 돼요. 몸이 어디서든지 자신감 있게
제가 또 지금 현직에서도 이러고 있는데 실제로 숙면과 기억력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성인에겐 숙면 7시간이 권장됩니다. 미국 국립보건연구원이 건강한 50대 8,000명을 숙면 7시간을 전후로 두 그룹으로 나눈 뒤 20년 뒤 이들이 70대가 됐을 때 치매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50대부터 숙면 시간이 7시간에 못 미쳤던 사람들은 치매 위험도가 30%나 더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미국 로체스터대 연구팀이 쥐가 숙면했을 때와 깨어있을 때 뇌를 촬영했습니다. 뇌세포는 뇌척수액과 교류하면서 뇌에 쌓여있는 독성을 배출합니다. 숙면 시는 붉은색, 깨어있을 때는 초록색으로 표시했는데 숙면했을 때 뇌척수액이 뇌 독성을 흡수하는 정도가 깨어있을 때보다 60%나 더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뭔가 기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거잖아요. 그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회복입니다.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에 대한 회복. 그 회복이 적정 수면 시간에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단번에 숙면 7시간을 지키기는 어렵습니다. 잘못된 수면 원인부터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에 맞춰 교정해야 합니다. SBS 조동찬입니다.